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하계 2동, 중계 2, 3동, 상계 6, 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최근 환율 급등, 물가 폭등, 주식시장 폭락 등 대내외 경제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와 노원구 현안과 더불어 주요 민생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 여러모로 서투른 초선인지라 많이 부족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승록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청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감회가 정말 남다릅니다. 청장님과 함께 우리 노원구의 여러 현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먼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에 관하여 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최근 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지방 정부도 민생 경제를 보호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노원구 경제의 핵심 중 하나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정책적 체계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특히 현재의 집행부 조직 규모만으로 방대한 민생경제 영역 전반을 다루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을 총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이에 저는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노원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신 바 있으시죠? 네, 오늘은 이를 포괄해서 다시금 종합적인 민생경제 지원 정책 설계를 제안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민생경제 정책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과 소통을 전담하는 정책 지원 기능입니다. 청장님, 정부에서 어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치면 우리 지금 노원구에 있는 관내 자영업자가 본인이 대상인지 아니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원구에 어디에다가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 경제과. 맞습니다. 일자리 경제과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워낙 물량도 많고 질문도 굉장히 쏟아지기 때문에 과 차원에서 이를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등 정부와 서울시,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관내 사업자 누구라도 기관을 찾으면 곧바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이게 자판기처럼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나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시 등이 있는데 왜 노원구에 이러한 전문기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당시에 각종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수많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내려왔으나 정작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았다는 당사자는 매우 극소수였음을 청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이 몰려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사업체의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맞춤형 상담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특화된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공회의소나 소기업 소상공인의 외식업중앙회, 권역별 상인회 등 우리 관내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개설하는 역할도 보강해야겠죠. 얼마 전에도 노원구 소기업 소상공인회와 소소 페스티벌을 개최했고요. 곧 노원구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죠. 이처럼 관내 유관단체와 구민들이 만나는 접점을 늘려나가야 하는 이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이게 코로나 전에는 좀 이런 필요성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고 일단 노원구는 그냥 상식적으로 베드타운 80%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떤 주거 환경, 편의시설 확충 이런 쪽의 정책이 주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내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코로나 거치면서 이제 각종 지원책들이 쏟아지면서 저희 구로 다 이게 몰렸고 저희 구는 준비가 좀 안 돼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소상공인이 많이 불편을 겪었던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대로 저도 살펴보니까 현재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내 사업장의 고용 규모나 매출, 순이익 등 경영 현황부터 여러 업종별 주요 애로 사항이나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해야 될 것인데요. 네, 다음으로 이제 표에 보시면 둘째 공정거래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위협으로부터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이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공정거래 지원 기능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장님, 마찬가지로 현재 어떤 노원구의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호소를 한다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노원구에는 그런 게 있고요. 서울시의 공정거래 지원센터라는 게 있고요. 또 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한 두 군데 정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서울시 조례이거에서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역이 서울시 전체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꾸준한 상담이나 컨설팅인 좀 어려운 한계가 있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예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망해버린 뒤에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본사 등과 갈등의 최고조에 이르러서 여러 불공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소송으로 휘말리게 되는데 그러한 일이 터진 다음에서야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분쟁의 요소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아마 양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창업 및 사업 관련 계약서 사전 검토부터 본사와의 분쟁 발생 시 법률 지원을 통한 분쟁 조정, 나아가서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을 대행하는 등 경제적 불공정으로부터 우리 구의 사업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장님, 요즘에 코로나19 이후에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행 노동법에는 아직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태로는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비전형 노동자는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공정거래 지원 기관으로부터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추가해야 될 기능은 이제 금융 상담에 관한 것입니다. 가계 비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나 노동자 등에게 채무 조정이나 재무 관리 상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제적 회생과 위기 극복을 돕는 금융 상담 지원의 기능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총장님? 현재 금융상담 복지센터라고 해서요. 공릉동의 사회적 경제센터 1층에 지금 그러니까 서울 복지재단 소속 상담사 2명이 파견 나와서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가 공릉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정책 대상이 관내 취약계층의 민사상 파산, 회생 아니면 신용 회복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가 가장 급증한 계층이 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앞서서 말씀드린 비전형 노동자인데요. 노원구 상공회의소에서 이들을 위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의 한계로 주 1회 4시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지원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등 금융 재무 컨설팅을 제공해서 봉착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이 세 가지 기능의 필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칭 민생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집행부에는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강화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바라는 정책 상당 부분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 앞에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이제 비율이 한 22,000개 정도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25개구 중에 한 딱 중간쯤 됩니다. 14위 정도. 가장 많은 구는 중구, 서울 중구가 한 5만 개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송파, 강남만 해도 4만 개, 송파 3만 개가 넘고요. 노원이 한 2만 2천 개 정도. 그런 데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전수조사 비슷하게 그걸 뭐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이제 조사를 저희가 대응을 해서 이제 하고 파악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그냥 조사해서 자료만 넘길 뿐이죠. 모든 데이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네, 개인정보 보호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파악을 하고 싶어도 일단 저희가 데이터가 축적돼 있지 않고요. 또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고 그래서 정말 원시적인 방법으로 무슨 지원금이 내려오면 예를 들면 뭐 제일 좋은 거는 문자 서비스가 제일 좋은데 근데 개인정보다 보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뭐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속된 말로 쌍팔년도 방식으로 이렇게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어서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대로 루트를 잘 모르고 홍보가 잘 못 봤다 그러고 저희는 저희대로 보는 사람이라도 막 물밀듯이 이렇게 문의가 오는데 저희가 기획하고 설계한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중앙정부에 문의하라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코로나 때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과연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민생경제지원센터를 만들어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개점 휴업이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금융상담, 공정거래상담, 때에 따라서는 재무상담, 회계상담, 뭐 홍보,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입장 모든 게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소상공인 연합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22,000명의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전파하고 이들을 어떻게 모아낼지 이러려면 22,000개 사업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고 굉장히 수작업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 센터도 센터지만 의원님 지난번 5분 반에 이야기했던 구청 조직 내 소상공인 지원팀을 좀 내년에 1월 1일자로 좀 신설을 해서 일단 이 부분만을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팀을 신설해서 그 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 나갈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떤 데이터의 축적의 문제라든가 필요에 아까 말씀 때에 따라서는 용역 같은 게 그 용역도 그러는데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최대한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용역 같은 것도 한번 그래서 일단은 기초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쭉 다니면서 그냥 찾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뭐 설문조사 비슷하게 뭐가 필요한지 해서 그러면 우리 이 공무원 팀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걸 전문화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는 수요가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수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예를 들면 변호사 법률 상담도 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노무 상담, 아까 그 금융복지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정거래 구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말씀대로 자판기처럼 전화만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센터로까지 발전을 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보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일단 현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가 그렇게 중요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노원구의 소상공인 사업체 규모가 서울시 중위권 수준이지만 이제 저도 이제 봤을 때는 이게 점점 파편화되고 있어서
여러 개의 사업체로 분화하면서 사업체가 성장하는 속도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빠른 편이다. 이런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떤 건물이나 어떤 사무실을 번듯하게 지어서 하면 좋겠으나 그거에 따른 또 비용이랄까요? 실효성의 문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무튼 청장님께서 저기 구청의 집행부에 관련된 조직을 신설하시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신다고 고민하신 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비전형 노동자가 있는 민생 현장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12억, 금융기관에서 4억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약 2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래 취지는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일선 금융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재단의 보증을 바탕으로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급적 중저신용자가 평소 금융기관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충하려는 정책 취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실제 관내 금융기관의 집행 결과를 보니까 전체 1,009건 중에 고신용자로 불리는 1, 3등급 신용등급이 대출자가 전체의 67.3%인 680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신용등급 7등급 중에 재단의 보증서를 끊어서 갔음에도 은행에서 대출 불허 판정을 받은 사례도 한 30건 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 관련 내용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네, 이게 물론 우리 구가 어떤 대출 불허 허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출연만 하기 때문에 일선 금융기관이 은행에서 심사를 하고 집행을 하기에 우리 구의 집행부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자금의 출연 주체로서 현재 해당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집행해야겠지요. 본 특별신용대출의 취지가 급격한 경제위기에 따른 신용저하로 통상적인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함인데 보시는 대로 정책 취지가 일선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완전히 반대로 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금융기관 전체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제가 국회 비서관 재직할 때 담당했던 의제이기도 한데 지난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위기에 저신용 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한 금융중개 지원 대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0.25%로 일선 금융기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선 금융기관은 그걸 다시 소상공인에게 재대출을 하는 건데 0.25%로 한국은행에 빌려놓고 일선 창구에서는 3에서 4%, 많게는 5%의 금리로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오히려 1, 3등급의 중고 신용자에게 대거 집행됐음이 드러난 거죠. 앞으로 우리 구가 금융기관에 출연한 이런 자금 집행 결과를 수시로 점검해서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면 신용보증재단이나 금융기관에 우리 구에서 본래 설계했던 정책 방향대로 해달라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의제기나 정책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네. 실제로 저게 지금 1에서 3등급 분들은 이 특별 신용 대출이 아니어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신용이 좀 떨어진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정책이 그들한테 가지 않고 오히려 그냥 부익부 빈익분처럼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정책 효과가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솔직히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 듣고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해서 저희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4등급부터 이제 7등급, 물론 이제 8, 9, 10등급은 신용불량자라서 아예 뭐 대출도 안 됩니다만은 최대한 거기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서울시나 정부도 인식을 해서 한 2천만 원까지는
저신용 대출도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2천만 원 이상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구금고 지정 과정에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이제 우리 경합을 했었는데 그분들한테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은행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를 좀 물었고 또 은행도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은행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최대한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행부에서도 정책 방향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금융기관의 변화를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라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각종 사업의 성과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최근 결산을 하면서 이제 저도 봤던 여러 가지 사업인데요. 우리 구에서 보시는 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취창업 지원 사업 펼치고 있죠. 아마 총장님께서 많이 눈에 익숙하신 사업명일 겁니다. 예컨대 지난 2021년도 회계연도를 결산해 보니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12명이 취업과 창업을 했다. 서울과기대와 함께하는 노원 메이커스원을 통해서는 취업 40명, 창업 7명의 성과가 있었다.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으로는 총 11개소에 17명의 일자리를 지원했고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 인턴십을 통해서는 청년 노동자 4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이런 성과가 있었고요. 위기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은 이제 정부에서 매칭으로 아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총 276명의 일자리를 위해서 3억 3천만 원가량을 매칭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개선 사업을 통해서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인데요.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에서 74개 점포와 26명의 청년 예술가가 만나서 환경 개선 사업을 했고 의류 제조업체 작업 환경 개선으로 3개 지원 업체의 냉난방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한 사업을 모아보니까 대략 국시구비 받은 것을 토탈하면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이제 국이나 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시행 중인데 그런데 보시는 대로 2021년도 사업 수혜 대상자가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관련 보고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없고요. 예, 부분적인 건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후 관리를 저희가 해보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확인하기로도 사후관리 관련 데이터가 쉽게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확보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적 시도도 좀 많이 부족했고요. 화면에 보시는 나열한 사업에서의 고용 효과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창업을 했다는 기업이 현재 생존해 있는지,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받은 사업장의 매출이나 해당 전통시장의 고용이 올랐는지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자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통시장 개선 사업 같이 이제 하드웨어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은 이제 막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효과는 당연히 나오지 않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좀 분석이 돼야겠죠. 예컨대 서울과기대와 협업한 노원 메이커스원 사업을 보면 지난 2018년도부터 시구비 모두 22억, 그중에 구비로 14.5억, 14억 5천만 원 가량을 지원했는데 2021년 당시에 7명이 창업을 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지금 어떤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 아직 후속 점검이나 관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내 주요 전통시장인 공릉도깨비시장과 상계중앙시장 여기서도 매출 증대 효과가 어땠는지 아직 분석되지 않았으나 이제 막 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됐으니 그 효과도 제대로 분석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그 한국은행 사례,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관행과 비슷하게 이러한 사후관리 문제점이 우리 노원구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제가 우원식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재직할 시 담당했던 의제인데
2019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이 총 5천억을 들인 대기업 R&D 과제에서 사업화 성과가 빵원이었다. 0원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R&D 사후관리 기간인 5년이 지나도록 사업화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전혀 분석하지 않았음을 밝혀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R&D의 실패 원인, 왜 사업화에 실패했는지는 원인을 분석을 해놓고 정작 관련 규제나 애로사항은 해결하지 않았던 사례가 다수임을 밝혀낸 적도 있습니다. 이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실패 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 조사 등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즉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기업 중소기업의 R&D로 수십억의 여러 가지 과제를 줬을 때 성공했으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결과 보고를 내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비록 이제 지방 정부입니다만 사업이 성공했다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실패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무수히 많은 사업을 지평부가 모두 관할할 수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순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국가별 핵심 사업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관리해보는 방향으로 이제 연착륙하는 방향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예,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이제 어떤 성과 내기 급급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경영식으로 나열하면서 발굴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좀 주민들한테 임팩트 있는 그런 의제 아이템을 찾기에 뭐 골몰했지, 그로 인한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사업에 대한 1년 지나고 나면 연말에부터 평가를 하는데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탈축제가 됐든 달빛 산책이 됐든 뭐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다녀간 사람들 숫자도 KT 기지국 기지국의 협조를 얻어서 어느 정도 다녀간 거가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탈축제는 30만 명, 달빛 산책은 뭐 몇만 명, 작년보다 얼마 늘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음 축제 때 이제 참고도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은 평가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은 이거는 다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평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특히 노 메이커 수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서울시하고 노원구가 5대5로 예산을 시작했다가 어느덧 서울시가 손을 떼면서 저희 노원구가 100% 부담하는데 취업 40명과 창업 7명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조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창업하고 취업했던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사후 관리라든가 또 이직을 해서 왜 이직을 했는지, 그래야만 노원 메이커스 원 사업을 계속 유지할 건가를 제가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계속 예산을 썼는데 성과가 안 나면 예산을 과감하게 타절할 땐 타절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뭐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 경제. 다만 이 중에 이제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업들 후속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저희한테 넘겨주지 않는 거는 제가 사고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관내 전통시장 지원도 도깨비시장하고 중앙시장인데 특히 도깨비시장의 지원을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했고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했는데 지금쯤이면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올랐는지 감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느낌이 어때요? 뭐 추석 때 잘 됐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상가별로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 그 상인에 의뢰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답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조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이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비견 아니고 다음 주에 있을 공공 일자리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매년 2번씩 일자리 박람회를 했는데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한 100여 명이 취업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추적조사, 예를 들면 취업을 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계속 만족하면서 하고 있는지, 이직을 준비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게 분석이 돼야 일자리 박람회를 확대하든가 키우든가 현행 유지하든가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그동안의 행정에서는 사후 관리와 평가가 거의 전무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모든 저희 이건 하나의 작은 부분인 것 같고 전체적인 사업, 뭐 복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물론 이제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좀 있습니다. 딱 그냥 무자르듯이 복지 관련 쪽은 뭐 이렇게 성과가 안 났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자 이러지 못한 부분을 빼놓고는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평가해서 타절할 건 타절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확대할 건 확대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부 매칭 사업 같은 걸 할 때는 워낙 이제 정보 주도권이 정부에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공유가 잘 안 되지만 예컨대 이제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우리 구에 접촉을 할 때 이러한 사후 관리를 하려고 하더니 개인정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뭐 물어보든가 이렇게 해서 향후 이런 성과 관리 데이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질의 마지막으로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드렸던 청년 기업 육성 그리고 벤처 스타트업 유치 관련입니다. 인구 절벽 심화하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일자리 부재로 인해서 청년 인구 유출이 우리 노원구에서는 대표적인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총장님,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청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역사가 좀 짧습니다. 한 2년 정도. 청년 공간부터 이제 조성해서 지금 일자리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년 일자리 센터를 조만간에 국민은행 10층에 개설을 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 준비라든가 정보 제공하는 이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릉동에도 지금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규모 있게 지금 이미 땅을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한 4, 50억 정도 들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내년 말쯤에 아마 착공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쪽에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청년 가게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그래서 11개소 청년 가게가 지금 창업이 돼서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나중에 내후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착공하면 저희가 기부 찬합 받는 건물 중에 한 층 정도를 200평 정도를 청년 커리어 센터라는 게 저희가 요구를 좀 해놨습니다. 그걸 좀 지어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청년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역사가 짧아서 활발하지는 않는데 아마 그래서 내년에는 아동 청소년과의 청년 팀이 있는데요. 청년과를 따로 분리해서 바로 좀 승격해서 청년 정책을 좀 전담해서 다양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뭐 주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여가 활동이라든가 청년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분야까지도 조금 확대해서 사업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지자체 대부분이 그런데 창업 지원에 편중돼 있는 것도 있다는 현장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청년 가게가 이제 일종의 창업 지원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른바 스케일업이라고 불리는 성장 기업, 창업한 지 몇 년이 지났거나 혹은 창업주의 나이가 청년을 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창업 공간이나 주거 지원, 그러니까 도전숙 같은 이런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데 창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이미 검증된 청년 기업이나 이런 스케일업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대로 된 통계부터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청장님 관내에 청년 기업이 얼마나 있고 그들의 현황이 어떤지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개인정보 세무서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게 지금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어서 팀이 좀 만들어지면 특히 청년과도 만들어지고 일자리 경제과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팀이 만들어지면 좀 협업을 해서 정말 소공업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혜 대상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책을 수립할 때 제일 필요한 선행돼야 될 사업이죠. 필요하다면 연구 용역이라던가 이제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런 관내 벤처 스타트업이나 스케일업 등 청년 기업 현황을 조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네. 우리 구의 이제 기업 유치 전략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관악구 사례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관악구가 지금 청년 벤처 스타트업에 가장 역량을 많이 집중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관련 부서에서 관악 S밸리 현장 방문 다녀왔다고 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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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우리 5분 발언 있고 나서 네. 제가 한번 다녀오라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개소 3년 만에 100개가 넘는 기업에 700명이 넘는 종사자를 형성을 했고 입주 기업에서는 현재 100억 원대 매출과 토탈 260억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기고 했습니다. 이는 이제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200억 규모의 창업 지원 펀드까지 외부 금융기관 등등 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녀오신 부서에 저도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선정되는데 10년 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남다른 세제 혜택 같은 게 가능을 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망 기업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노원구보다 10년은 앞서 있는 셈인데 그래도 우리 노원구에는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원구에서도 유망한 벤처 스타트업 유치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연 우리의 문화도시 노원 구상과 연계를 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영상,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음반, 공연 등 문화예술 기반의 벤처 스타트업의 집적을 선점하는 것인데 제안드립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관내 대학의 청년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이 우리 농구에서는 공릉동 월계동이죠. 여기에 이른바 벤처 스타트업 벨트를 조성을 해서 차근차근 이제 기업 입주 공간으로 유유부지를 채워나가면서 젊은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일대에 노원의 랜드마크인 경춘선 숲길이 있습니다. 이게 미래 일자리와 휴식, 문화가 어우러지도록 한다면 일자리와 힐링이 함께 갖춰진 걸로 유명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기반 시설 프랑스의 스테이션 F라고 있습니다. 이런 명소 못지않은 시설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요게 이제 일부인데 저 박스 같이 생긴 게 이게 개별 이제 그 사무 공간이고 이 넓은 부지에 이런 힐링 공간도 이제 대체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대규모 시설이긴 합니다. 약 한 1만 평 정도의 이제 3,000개 업무 공간, 1,00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한 거대 시설이긴 합니다. 이제 이걸 우리한테 한 번에 이제 하는 거는 굉장한 무리이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데 수요를 봐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관내 대학이나 이제 청년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에 차근차근 이제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면은 이 인근의 경춘선 숲길과 어우러져서 좀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일자리 겸 이제 문화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원 북부에는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 시험장에 서울대병원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남부에는 대학 청년 생활권에 문화산업 중심의 벤처 스타트업 벨트를 조성한다면 명실상부 수도권 동북부 최고의 문화 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참 꿈만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땅이 부족한 우리 노원구의 가장 그래도 최적화된 일자리 청사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장님 이런 벤처 스타트업 육성 및 이런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는지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제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노원구의 정책이 방금 맞아. 땅만 생기면 벤처기업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땅만 생기면 요가방 만들고 어르신 당구장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마을 커뮤니티 공간 만들고 이런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베드타운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건 편의시설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지금 동별로 다 갖춰지지 있질 않아서 공릉동만 해도 지금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습니다. 공릉 1동 같은 경우. 공릉 1동에 정말 주민 편의시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나마 공릉 행복발전소라는 그 마을 커뮤니티 공간 하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지역이 좀 편중돼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공간이나 예산이 생기면 주민들을 만나고 간담회를 해도 그 어느 누구도 벤처기업 이런 이야기를 하는 주민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그다음에 뭐 평생 교육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50 플러스 세대를 위한 왜 공간이 없냐. 어르신들이 왜 공원에서만 배회하게 만드냐. 그다음 영유 아이들 키우기 좋게 육아방도 만들고 돌봄 센터도 좀 만들어달라. 청소년들이 뛰어놀 데가 없다. 아지트 만들어달라. 청년들은 그동안 만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미루어진 지역에서 청년들을 사업 이걸 할 것이다 해서 공간도 만들고 모이게 해보고 듣고 있는 겨우 이제 걸음마 단계 이런 정책에 계속 집중되어 왔습니다. 여전히 이에 대한 욕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전히 이에 대한 투자가 많이 부족하고 지역별로 또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 뭐가 많이 몰려 있고 어느 지역이 좀 소외되어 있고 이런 정책에서 이제 벤처 창업 이제 이 벨트 이런 제안을 주셔서 이게 굉장히 정말 필요한 일이죠. 우리 하다못해 노원군에 지식산업센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창업하시는 이런 분들이 스타트업으로 해서 노원구에 사무실을 두고 싶은데 싸게 들어갈 사무실이 없고 전부 다 상가 아니면 쇼핑몰 아니면 다 아파트. 그러니까 저기 테크노파크에 과기되어 있는 테크노파크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들이 7년만 있으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자기들 굉장히 기반을 잡아서 노원구에 좀 있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갈 사무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경기도로 갔다는 거예요. 남양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동 차량기지 도봉면허 시험장 이것만 믿고 나중에 이걸 한 방에 그냥 싹 해결할 거야.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 지적도 아마 그런 연장선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이제 이걸 하려면 당장 전담 팀도 만들어야 되고 그 지역을 벤처지구로 지정하는 노력들 실제로 또 경춘 숲길에 벤처까지는 생각 안 하고 문화가 없길래 지금 문화가 없습니다. 솔직히 경춘 숲길 전부 다 카페하고 뭐 이런 정도 막 빵집 이런 것만 좀 들었었지 거기에 무슨 공방이 있거나 무슨 하다못해 무슨 뭐 많이 흩어져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들부터 먼저 좀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들도 어찌 보면 기업들이기 때문에 소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뭔가 모색하면서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벤처 거리로 지정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당장 중요한 공간 제공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릉동은 뭐 워낙에 일반 주택가로 다 거의 형성이 돼 있어요. 저희가 정말 뭘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부동산도 많이 다니면서 그 무슨 소극장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돌파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하긴 한데 의원님과 좀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걸음마를 좀 디뎌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상이 서면 당연히 전담 팀도 만들고요. 그 지역을 벤처지구로 묶기 위한 벤처지구로 묶여야만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리고 또 청년 그쪽을 또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작업이 별도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어떻게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건가 그것까지 아울러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사진과 현실적 여건과 수요의 균형을 아무래도 잘 맞춰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 안목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장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경춘선 숲길 갤러리 현대미술거장전 개최를 했는데 특히 전시 문화를 염원하는 구민들의 갈증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수행한 기획사가 일으킨 문제로 좀 빛이 다소 바란 것은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드러난 해당 기획사의 행태를 정리를 해보면 아트 프린팅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판화로 이제 다소 과장되게 홍보를 했고 실제 출품료의 기획료 같은 거를 덧붙여서 예산을 좀 늘렸고 문화기획사라는 전문성에 의구심이 좀 들 정도로 아주 초보적인 저작권 문제 이 부분도 해결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예, 청장님 관련 보고 받으셨죠? 네.
네, 필요할 경우에 해당 기획사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조치 계획과 더불어서 재발 방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공연, 음악회, 전시도 달빛 산책, 야외 전시 위주로 해오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내부 전시를 조금 규모 있게 수준이 있는 걸로 좀 해보자 이렇게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북서울미술관하고 계속 해왔었는데요. 지난 4년간 북서울미술관 딱 2번 했습니다. 근현대 명화전하고 이제 테이트 미술관 전시를 했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북서울미술관 쪽에 이 전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저희가 바라는 시각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상당히 갈등도 있었고 하면서도 협업이 잘 안 되고 하고 나도 뭐 서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 전시를 2번 하고 나니까 도저히 이제 북서울미술관과 협업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기동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문화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긴 뭐 인프라가 잘 안 돼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경춘 스킬 갤러리하고 노문화예술관 4층에 이제 아트 갤러리에서 한번 조금 주민들이 평가 예를 들면 언론 지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그런 전시를 좀 경험하게 해보자. 워낙에 우리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기도 하고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서울미술관이나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하다못해 대학로도 가까운데도 거의 뭐 매니아들 정도만 다니고요. 1년에 하는 문화생활이라는 게 영화 한두 편, 그것도 명절날, 추석 설날, 다 명절 세고 마지막 날 뭐 영화 가서 영화 보는 거 정도가 문화생활.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았었고요. 뭐 예를 들면 저도 뭐 제주도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도 가서 내년에 이제 그림을 좀 우리한테 대여를 해주면 우리가 전시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받곤 했습니다만 막 이렇게 여기저기 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그림이나 이런 전시를 좀 유치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저기 좋은 제안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경춘스킬 현대미술거장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주민들은 제가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으로 쭉 봅니다. 그 주민들 반응을. 저는 매일 한 2-3번은 하란대 철도공원에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 불암산 나비정원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 당연천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 이런 걸 못해도 한 3-4번은 제가 쭉 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습니다. 대부분 호평이지만 그중에 꼭 한두 마디 이렇게 뭐 기차 카페 같은 데도 기다리게 하지 말고 번호표를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에 제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왜냐하면 주민들 반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서 경춘스킬 갤러리도 이제 후기를 봤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리고 이게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여서 좋았던 것 같고 또 하란대 철도공원에 놀러 왔다가 생각지도 않는 이제 몰빵을 그림 같은 거를 이제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게 아깝다. 이런 그림을 세상 여기서 무료로 뭐 이런 반응들이어서 그런 취지로 저도 솔직히 기획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니까 저도 이제 오리지널 파나 막 이게 리미트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처음 알았고요. 예, 그러니까 좀 미술 전문가들이 봤을 때의 이제 그런 논쟁이 돼버리는 걸 보고 제가 하는 이게 이런 의도가 아닌데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작품을 진품을 무슨 TV 진품 명품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좋은 그림을 태사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노원에서 이렇게 좀 편하고 쉽게 볼 수 있다.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나왔다가 이런 그림을 하네? 이런 취지였는데 그냥 막 전문적인 그냥 막 80년대 발표 논문까지 막 나오고 막 그래서 따지기 시작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우리 비전문가니까 비전문가인 니들이 뭘 알아? 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이렇게 근데 이 북소미술관의 미술하시도 딱 이런 태도였거든요. 자기들 전문가들인데 노원구청 얘네들 뭘 알고 근현대 명화지 뭐라고 뭐 무슨 샤갈 그림 뭐 고우 그림이 뭐 쉽게 들어오는 줄 알고 이렇게 막 격렬하게 막 쳐다보면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뭐랄까 이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이런 저는 되게 허영심으로 보였고 굉장히 화성에 오서 온 사람처럼 낯설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어떻게 주민들과 대상은 주민들일 텐데 이런 특혜 권위주의로 주민들한테 문화로 다가간다? 저는 굉장히 그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어요. 이게 그런 논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니었는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시켜버리지?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뭘 원했었나? 우리 주민들이 그냥 진짜 무슨 진짜 그림을 진품을 가져와서 원한 건가? 가볍게 생각했던 게 그렇게 돼서 되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다만 이제 저작권 문제 이런 거는 제가 당연히 실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뒤늦게 알고 철거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쳐 나갈 겁니다. 근데 작품 자체를 너무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고 이 그림이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 누가 이런 기획을 하겠습니까? 위축돼가지고. 또 그런 그림조차도 보고서 즐거워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확인을 했는데 소수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 이것만 가지고 이게 전시전이 뭐 실패다, 중간에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70, 80%의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미처 생기지 못했던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또 기획사에서 출품료나 기획료는 책정하기 나름입니다. 그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운송료가 얼마고 운송료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럼 운송할 때 우리가 뭐 트럭까지 확인해가지고 왜 트럭으로 운전해서 자동차로 오면서 쌀 걸 이 논쟁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인건비가 썼다고 했는데 내가 가봤더니 안 보였어. 본인 눈에 안 보이면 인건비를 안 쓴 겁니까? 왜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해가지고 이런 전시전에 대해서 마치 흠집내기 한 것처럼 보여져서 이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정말 많은 주민들한테 이런 좋은 그림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취지는 온데간데였고 그래서 기획사가 조금 과하게 책정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돈을 지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돈을 저희가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도록 저희도 좋은 공부를 했고요. 또 해보니까요. 이런 미술 전시 이런 거는 전문 큐레이터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야 이런 논쟁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이라도 뭐 큐레이터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주시면 그런 분들이 좀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는 이제 별도의 대책이고요. 다만 이런 전시전에 대한 기획 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은 해 나가되 저는 이런 전시전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국내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구상합니다. 이건희 컬렉션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게 왜 광주나 부산에만 가 있냐. 서울에도 오고 서울을 오면 예술의 전당만 가지 말고 이런 동북부 쪽에 좀 이런 미술관 같은 데서 필요하면 와서 좀 순회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박수근 씨 그림이 강원도 양구에 전문 전시관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류해서 좀 양구에만 있지 말고 좀 가끔씩 이렇게 서울로 좀 보내서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게 결국 많은 분들이 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우리가 뭐 소수만 뭐 향유하려고 하는 게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 다양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문화재단에도 그런 걸 막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문화하고 담싸고 사는 사람들, 특히 자라는 아이들이 자꾸 그런 거를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접하면서 그거에 대한 영감을 얻고 때로는 진로까지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런 기회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거장전 논쟁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될 점과 극복해야 될 점들을 잘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잘 좀 논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저기 대신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안이 개인적으로 예술가 집안이라서 갇혀 있는 작품은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문화적 장벽, 그러니까 전시관이나 미술관에 손쉽게,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어떻게 주민들과 시민들과의 접점을 어떻게 늘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큐레이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외부 그러니까 노원문화재단에 이제 사무를 위탁하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전문 기획자를 채용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최후에 있는 기획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여태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기획을 하고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큐레이터나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인력도 확충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같이 집행부가 잘 상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 건데요. 예, 청장님 예상보다 좀 길어졌는데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드린 질문 중에 추가로 답변하실 사항은 없으시죠? 예,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저는 정치 경험은 아주 얕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본령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 있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노원의 민생 현장에서 쓰러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애초에 쓰러지지 않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노원의 젊은이들이 이 도시에서 세대를 이어나가면서 더 큰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를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에 오늘 존경하는 구청장님과의 토론을 신청한 것이고요.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멉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만족스러운 문답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